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과부의 속살을 맛본 수총각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뱅이 청년 천수가 살았다. 천수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팔거나 남의 집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천수도 혼이 나여 남들처럼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살고 싶었다. 또한 늙으신 홀어머니에게도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며 잘 모시고 싶었지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서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때우고 살려니 언제나 살림은 쪼들리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 가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천수는 생각하여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가 목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어느 집이 1년 품삯을 제일 많이 주는지 틈틈이 동네 사정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아랫마을의 만석군 과부집의 머슴들이 받는 세경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를 머슴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천수는 마침 얼마 전에 과부집으로 머슴살이 들어간 동네 친구 기돌과 탁주 한 잔 걸치며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내기로 했다. 기돌아, 너 과부집에 머슴으로 들어가더니 신수가 헌해졌구나. 무슨 머슴놈의 신수가 이토록 헌해질 수 있느냐? 그 과부집 밥이 그렇게도 맛있더냐? 그래, 과부집 밥맛이 꿀맛이야. 게다가 밥만 먹겠느냐? 더 맛있는 것도 먹지. 아니, 과부집에 특별히 더 맛난 것이 있더냐? 어린애들은 몰라도 된다. 내가 총각 딱지라도 떼면 이 형님이 알려주마. 어릴 때부터 동네 처녀들과 이리저리 놀러 다니며 사귀어 본 기돌은 순진한 천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청년이었다. 머슴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총각딱지하고 뭔 상관이여?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과부집에 먹을 것이 밥뿐이겠냐? 참, 말로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과부집에 머슴이 총 5이지? 그래, 나까지 합해서 모두 5명이지. 그런데 1년 품삯이 서로 다르다며? 너는 얼마나 받는 거야? 올해는 쌀 100가마를 받기로 했어. 쌀 100가마라는 말에 천수는 화들짝 놀랐다. 50가마를 받아도 많은 것인데 그 2배라니? 아니, 5명 다 그렇게 받는다고? 무슨 다 그렇게 주겠냐? 이 형님만 특별히 그렇게 주는 거지. 다른 머슴들의 일련 세경과 머슴들의 동태를 상세히 알아본 천수는 곰곰이 생각했다. 과부집에서 세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체격이 좋고 힘을 잘 쓸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천수는 바로 머슴살이하겠다고 들어가지 않고 과부집에서 세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구를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행히도 천수는 키가 장대처럼 컸다. 다만 못 먹어서 비쩍 말라 볼품이 없었을 뿐이다. 지금부터 세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부집에서 좋아하는 몸으로 만들 결심을 하였다. 우선 이른 새벽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산기슭에 올라가 긴 호흡을 고른 후 울퉁불퉁 험악한 산길을 망설임 없이 힘차게 뛰어 올라갔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걸음마다 힘을 주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커다란 돌을 들거나 나무에 오랫동안 매달려 팔에 힘을 기르고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며 전신 근육을 강화했다. 또 바위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수십 차례 하며 견고한 팔과 어깨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으로 가슴을 팽창시키니 그의 심장은 더욱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루에 2끼도 채 먹지도 못하던 밥을 4끼씩 충분히 먹고 체력 단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를 한 달 넘게 하자 누가 봐도 불끈불끈 살이 터질 것 같은 건장함이 보였다. 이제 곧 곡식을 수확할 때라 일손이 바빠질 테고 과부집에서 일꾼을 모집할 날이 다가왔다.
천수는 시간 날 때마다 과부집 근처를 배회하여 과부의 동태를 살피며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슬렁거렸다. 마침 앞마당에 과부가 나타나자 천수는 얼른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머슴 기돌의 친구입니다. 혹시 이 댁에서 일을 도와줄 일꾼이 필요한가 해서 기돌이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과부의 눈은 어느새 천수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과부는 생각하였다. 아주 좋은 몸을 가졌구나. 힘 좀 제대로 쓰겠는걸. 일을 하고 싶으면 주인인 나를 찾아와야지. 어찌 머슴인 기돌이를 찾는 것이냐? 마님은 아직 뵌 적이 없어 친구인 기돌이를 찾았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그러느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몸을 보아하니 힘 좀 쓸 것 같은데. 기술도 좋은가? 그동안 일을 많이 해봐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순진한 천수는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농사 짓는 머슴일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과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술을 아는 척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과부가 말했다. 그래. 기돌에게서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은 들었느냐? 농사일을 하는 거 말고는 들은 것이 없고 세경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쩐다. 우리 집에서 세경을 많이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일단 몸은 통과되었고 다른 시험을 하나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보겠는가? 네, 마님, 시켜만 주신다면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돌보다 몸도 좋고 힘도 더 잘 쓸 수 있으니 만약 일을 한다면 기돌이보다는 세경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도 하기 전에 세경부터 협상하다니 보기보다 발칙하다는 생각을 한 과부는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거라. 시험은 밤에 치를 예정이니. 예, 알겠습니다, 마님. 천수는 반은 통과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보리밥 한 사발을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은 후 다시 산을 한 바퀴 돌며 땀을 냈다. 과부와 약속한 시각에 과부의 집으로 갔다. 마님, 소인 천수입니다. 들어오거라. 천수는 불빛이 은은하게 켜진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수의 놀란 눈은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할 듯이 커져서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천수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방안을 훑어 등지고 앉아있는 과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살결이 드러나는 얇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살빛 비단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 위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한 겹의 안개가 그녀의 몸을 살짝 가린 것처럼 잘 비추었고 몸의 곡선은 한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실루엣은 마치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 말 듯 신비로운 매력을 자아냈다. 천수가 황홀하여 넋을 놓고 있을 때 과부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서 있지나 말고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게나. 힘을 얼마나 잘 쓰고 기술이 좋은지 한번 보겠네. 낮에 말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었구나. 헉! 천수는 순간 깨달았다. 마님, 소인의 손기술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뜨겁고 황홀한 시간이 끝나고 천수가 말했다. 마님, 이제 소인의 힘과 손기술이 통과되었습니까? 그러자 마님은 온몸을 살며시 부르르 떨더니 휴 한숨을 내쉬었다. 천수를 경험한 마님은 천수의 손길이 의외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기는 것이 특별한 손맛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힘센 사내들의 손맛과는 차원이 다른 보드랍고 꿈결을 헤매는 듯한 황홀한 느낌이었다. 그래. 힘을 아주 골고루 잘 쓰는구나. 조금 더 기술을 익히면 더 잘할 수 있겠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낮에는 농사일하고
밤에는 때때로 이런 일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천수는 이왕 돈을 벌 거라면 굵고 단시간에 벌 생각을 했기에 세경만 더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마님께서 저의 힘이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 기술을 더 갈고 닦아 마님 마음에 쏙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경만 많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한 세경이 있느냐? 천수는 계약서도 없이 훅 들어오는 과부의 말에 당황했지만 일단 기돌이보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덥석 쌀 200가마를 말했다. 과부는 참으로 당돌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혈기와 배짱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3개월간은 매달 10가마니를 주고 일을 잘하면 쌀 15가마로 올려주마. 어쩌겠느냐? 해보겠느냐? 와, 이게 먹혔네. 천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니 이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잘 마치고 밖으로 나온 천수는 휘영청 밝은 달이 기울어 어느새 아침이 밝았음을 감지했다. 지난밤 뜨거웠던 젊은 혈기를 풀 겸 바로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한편 천수가 과부집에서 일을 하게 되자 기돌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천수가 빼앗아 가면 어쩌지? 과부가 천수를 더 좋아하게 되면 어쩐다? 천수의 몸이 예전과 달리 갈수록 사내다움이 물씬 풍겨 남자가 봐도 탐스러운 몸이 되어 있는데 과부인 여인네가 그 몸을 보면 사족을 못 쓸 텐데. 기돌은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졌다. 자신이 받고 있는 100가마의 쌀을 다른 머슴들처럼 덜 받게 될까봐 기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더구나 천수가 들어온 뒤로는 과부가 자기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과부의 눈빛으로 봐서는 자기보다는 천수를 지긋한 미소를 지으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기돌은 심한 질투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기돌의 지나친 시기심은 결국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기돌은 천수를 몰아낼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천수의 성실함을 이용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천수야, 농사일이 더 잘 되게 하려면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 근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 뿌려야 해. 그래야 농작물이 쑥쑥 잘 크고 마님이 너를 더 신임할 거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마님께 더 잘 보이라고 내가 귀띔해주는 거야. 친구밖에 없지? 열심히 해봐. 천수는 그 정도쯤은 일도 아니다 싶어 아침에 운동하는 셈치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다 밭에 열심히 뿌려주었다. 하지만 기돌은 과부와 천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천수가 새벽마다 밖에 나간다는 말을 흘렸다. 마님, 천수가 요즘 부쩍 새벽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연정을 품은 처녀가 생겼는지 도무지 말을 안 하고 저렇게 행동하니 마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기돌은 과부에게 질투심을 유발해 천수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오해가 생기기를 바랐지만 과부는 천수의 그런 행동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기돌은 과부가 속으로는 화가 났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과부에게 의심을 더 부추기는 말을 했다. 천수 이 녀석이 가끔 시장에 가면 놀이개랑 꽃신도 사던데 어머니가 꽃신을 신을 리는 없고 누구를 주려고 그 비싼 놀이개랑 꽃신을 사는지. 기돌은 과부가 들을 듯 말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천수에게 여자가 있든 없든 과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과부의 남자는 기돌이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기돌은 사랑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의 품삯이 깎일까봐 그것만 걱정하였다. 기돌은 계획이 먹히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면서 과부는 기돌이의 불안감과 질투를 눈치채고 기돌에게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까 망설이다가 워낙 기돌이 성품이 바람기가 다분하여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그것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기돌은
마님과의 미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예전과 다르게 점점 힘을 못 쓰는 날이 많아지고 성의도 없고 맥없이 끝내는 날이 잦아졌다.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않은 이유로 오해가 커져만 갔다. 기돌이 천수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과부는 기돌과 자신과의 사이가 왠지 모를 벽이 생겨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돌은 자신이 더 이상 과부에게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차 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아직 세경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는 터라 특별히 해결해야 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불편한 사이로 관계만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한편 과부가 천수를 찾는 횟수가 늘어나 밥 먹듯이 천수를 찾으니 천수는 자기 손과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놀랄 사이도 없이 천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천수의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님,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천수가 조절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과부가 벌떡 일어나며 천수의 따귀를 휘갈겼다. 깜짝 놀란 천수는 바싹 엎드려 과부에게 사죄했다.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도 모르게 그만. 아니다. 괜찮다. 너도 사내이니 어찌 나 같은 여인을 품고 싶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정을 통하다가 애라도 갖는 날이면 관아에 가서 치욕을 당할 텐데.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어찌 감행하겠느냐? 과부의 속내는 이랬다.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며 산전수전 다 겪은 기돌이는 조절이 가능하여 아이를 갖지 않을 정도의 기술이 있었지만 수총각인 천수는 순간을 참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칫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마을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질 것이기에 천수의 역할은 마사지하는 사내의 손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부의 욕정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천수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고문에 가까웠다. 과부의 곳곳을 마사지하는 날에는 과부의 방에서 나와 바로 산으로 올라가 온 힘을 빼야만 돌아와 잠을 조금이라도 청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된 천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곤 과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해서든 과부와 혼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천수는 과부와의 혼인을 위해 계책을 내었다. 어차피 과부와 혼인하면 먹고 살 걱정 없이 홀어머니도 호강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젊고 예쁜 과부가 천수의 아내가 된다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격이었다. 어느 날 천수는 과부에게 청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 한잔 함께 하자고 술상을 차리게 하였다. 과부 역시 색다른 맛을 느낄 것 같아 천수의 청을 받아들였다. 천수는 과부에게 술을 권해 취기가 오르게 한 후 마사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강렬하게 심혈을 기울여 힘을 쏟았다. 녹초가 된 과부는 곤히 잠이 들었고 천수 역시 취기가 올라 과부 옆에서 함께 잠에 빠졌다. 날이 밝기 전 새벽 천수는 과부 방에서 나오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헛기침까지 하면서 나왔다. 새벽부터 집안일을 하던 하인과 머슴들은 천수가 마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왔던 과부로서는 천수의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과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천수는 방에 들어가는 날에 과부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아침마다 과부 방에서 나오곤 하였다. 과부와의 연정을 과시하여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노렸다. 천수의 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과부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점점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질 무렵 어느 날 천수는 아침이 되어도
과부방에서 나오지 않고 과부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며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부가 눈을 떠 화들짝 놀라며 천수를 깨울 때 마님 그동안 마사지하는 날에는 마님 방에서 자고 동틀 새벽이 되면 나갔습니다. 소인 마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미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이제 마님과의 관계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저와 혼인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마음속으로 과부를 흠모해오던 총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야 과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어쩌면 과부는 이미 천수가 자고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끼니 해결도 어려웠던 가난뱅이 노총각 천수는 만석군 부자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걱정 없이 행복을 꿈꾸며 살게 되었고 사내로 태어나 풍운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과거 시험은 못 봐도 무사 시험은 볼 수 있었기에 천수는 아내에게 더 멋있는 사내의 모습을 보이려 열심히 무예와 글 공부를 갈고 닦았고 드디어 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천수가 밤마다 열심히 해주었던 손 마사지 기술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기술을 더 많이 익혀 더욱 즐겁고 황홀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애들 키우느라 50대까지 정신없이 보냈던 61세대 아줌마예요. 워낙 부지런한 편이었어서 열심히 살아왔더니 어느새 60대가 됐네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집에 잠시 있었는데 혼자서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남편을 사고로 일찍이 잃어서 저에게는 애들이 전부였었는데 두 녀석들 다 성인 되고 사회인이 되니 직장 근처로 이사 보내게 되었고 그 바람에 혼자인 집이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 삼아 볼 겸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치만 여태껏 살면서 일에만 고군분투하느라 저를 소홀히 못 챙긴 것 같아서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만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광고를 찾아보니 청소업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건물 청소직인데 저도 청소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깔끔한 신축 회사이고 보수도 괜찮고 새벽부터 일은 오후까지만 하니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드라마 보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걸어 면접 일정을 잡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바로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언니 동생들이 말하길 청소를 하면 온갖 곤욕스러운 순간을 다 겪는다며 저를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치만 깔끔한 회사라서 그런지 예의 없게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직 없더라고요. 땀 흘린 만큼 그에 따른 월급도 받으니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된 저보다 2살 어린 동생 정수기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었죠. 미선 언니, 나 오늘 모임이 있어서 조금 일찍 가야 되는데 내 파트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어머나, 언니 최고다. 언니와 함께 일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고마워. 동생 정수기는 모임이나 약속이 종종 있었는데 조금 일찍 가야 할 때에는 제가 정수기 일까지 도와주곤 했어요. 사이가 좋은 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도울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건물 계단 창가 쪽에 커피가 아주 많이 쏟아진 게 보였어요. 외부 가게의 커피인지 앞에 큰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고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어차피 제가 할 일이기에 묵묵히 대걸레와 쓰레기통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중년의 남성이 뛰어오더라고요. 에고 여사님, 제가 모르고 쏟아서 치우려 수건을 가져왔는데 그새 치우셨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뭘요?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치우시려고 하셨다니 마음이 올바른 분이시네요. 회사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내 감사합니다. 여사님. 보통 저 같은 사람에게 아들뻘인 직원들도 아줌마라고 부르던데 깍듯이 여사님이라고 하는 거 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인성이 바른 사람 같더라고요. 인상도 중후한 그 중년의 사원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청소를 마치고 동생 정수기와 커피를 마시려고 휴게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어제 보았던 그 중년 남성이 옆에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잠시 후 저를 본 그 남성이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고마웠다면서 커피를 뽑아서 저와 정수기에게 주더라고요. 그분이 자리를 뜨고 정수기가 말했어요. 어머, 박 전무님이 언니를 어떻게 알아? 그게 어제 저분이 커피 쏟은 거 치우다가 인사했지. 전무님이시구나? 알고 보니 그분이 회사 전무님이더라고요. 정수기는 정보가 어찌나 빠른지 별걸 다 알더군요. 며칠 뒤에는 제가 퇴근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외근 나가던 전무님이 저를 보고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탔는데 그걸 정수기가 가다가 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정수기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더군요. 청소 직원뿐 아니라 경비사원에게까지 저와 전무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업체 관리자 귀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 관리자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차를 얻어 탄 것뿐인데 질투심에 헛된 소문을 내는 정수기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청소를 하고 있는 정수기에게 찾아가서 마구 따졌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려 했더니만 정수기는 저에게 회사 남자 꼬셔서 한 건 해보려는 여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에게 인심 썼던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사람 잘 못 본 내가 잘못이다. 그만둘 테니 잘 먹고 잘 살으렴. 그러고 있는데 박 전무님이 다가왔어요. 처음부터 저희 둘을 지켜본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무님은 힘 풀려 앉아있던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정수기에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면서 다그치고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수기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전무님은 화가 나 있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통쾌했고 그런 전무님이 더욱 멋있는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정수기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돈 많은 전무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랬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 말이 더 기가 차서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미안해요. 제가 그 친구를 일찍이 알아봤어야 했는데 재불찰도 있네요. 바쁘신 분인데 괜한 걱정거리를 남겨드렸네요.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가는 여사님인데 못되게 군이 화가 났습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연락처 주십시오. 새로운 일자리 안내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안내해드리면서 밖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 저에게 마음이 간다는 말.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한 말이 아니더군요. 당시에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전무님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카페에 가서 전무님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고 전무님이 가정도우미를 하실 수 있냐면서 보수도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보수를 들어보니 굉장히 센 금액이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전무님 집 가정도우미였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전무님네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전무님은 밖에서 보니 더 예쁘다며 연신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자세히 보니 저보다 어린 50대 전무님이 운동도 하셨는지 건장해 보이고 남자다움이 느껴지는데 더욱 호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단둘이 있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오가게 되었고 서로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둘 다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무님은 아내가 사별하자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하는 분이던데 저도 그렇거든요. 대화를 나눠볼수록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어요. 호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무님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고 전무님 집에서 점점 무르익는 사랑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조금 어린 전무님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를 여사님에서 누나로 부르며 덩치에 안 맞게 애교도 부리는 전무님. 아니 형석 씨를 보니 정말 남은 내 인생의 짝꿍을 만난 듯 싶었어요. 제가 형석 씨의 회사에 일하게 된 것도 커피를 치운 것도 그리고 정수기 난리핀 것도 다 우리의 인연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하늘의 뜻이었나 싶네요. 정말이지 느즈마키 60대에 이루어진 고귀한 이 인연. 이제는 놓치지 않으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준비 중인 미래의 돌싱녀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이라도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초, 중, 고, 대학까지 같이 나온 절친이 있습니다. 그 절친도 결혼은 하였지만 남편이 배를 타다 보니 몇 개월씩 혼자서 지냅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유부녀들과 달리 싱글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아이도 없기에 더 자유롭게 지냅니다. 매일 아침이면 운동을 가고 오후에는 필라테스도 하기에 몸매 역시도 처녀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았고 외롭다는 핑계로 결혼을 하였음에도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연하도 있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요번엔 만난 남자친구들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 달리 특별하다며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남자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상하고 매너도 좋지만 특히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운동 및 관리를 하여도 한두 번 하고 나면 지쳐서 잠이 드는데 이번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끝나자마자 또 하고 싶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며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냐고 친구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한 달에 한 번 관계 갖기도 힘들다며 맨날 잠만 잔다고 하였습니다. 암튼 친구한테 어쩔 거냐고 그래도 헤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일이 났다며 전화를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2달 뒤에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임을 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3대 독자이고 남자친구도 유부남인데 본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도 안 지우고 낳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남편이랑도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지길래 퇴근하고 친구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면서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의 큰 문제이기에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덩달아 정신도 없었습니다.